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여기서 고창에서 하는 이제 마지막 강의고요. 다음 주 일요일은 이천에 이천시 부학로 8 3층에서 우리가 행정예센터하고 이제 붙어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세월이라는 게 시간의 연속이잖아요. 시간의 연속인데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는 그때고 이때에는 이때. 이걸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 가장 적당한 도를 지킨다. 때에 따라서.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되어서 변명의 말에 쓰이기 쉽다. 맹자의 진의는 시세의 변천에 따라서 진리의 길이 다름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듯이 맹자도 그때 아마 이 용어를 썼어요. 그때는 그때이고 이때에는 이때이다. 사실 제가 길을 한다고 하면서 혼란도 오고 처음에는 이 과정이 뭔지를 모르고 한 1년 반을 이제 헤맸어요. 헤매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염력을 통해서 길을 넣었을 때 물질의 변화가 오고 또 사람에게 변화가 오는 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을까 하다가 보니까 아주대학교 오흥국 교수님이 디지털 에너지 측정기, 회전 전자파 측정기를 2007년에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제가 한 9개를 보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하고 나서 응용매학 에너지 학회에 제가 이제 초록 논문도 하나 썼고 작년에는 그 후에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저인데 그거 같이 공동 논문 한번 써볼 의향이 없느냐? 저에게는 이제 기회였죠. 이거는 그냥 뭐 키를 넣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받은 것. 특허의 첫째가 뭔지 압니까? 자연법칙이 안 맞으면 특허를 안 해줘요. 자연계에 있는 원리가 들어갈 때만 특허가 나와요. 제가 이 서울의 아래도 특허청에 가서 특허해준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봤는데 내일 또 이제 대전 이제 특허 변리사 만나러 가요. 가는데 가보면 그분들이 제일 처음 검증하는 게 자연법칙의 이치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 칼에 스텐 칼에 너무 니켈 함량이 많아가지고 나쁜 파동이 사람을 너무 괴롭힌다. 이건 수맥파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의대로 그런 칼들을 사서 보냈어요. 아주대학교 보내가지고 검사를 하고 여기서 정보와 에너지를 길을 보내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완벽하게 차이가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발소 가가지고 무작위로 이발소 주인에게 5사람의 머리카락을 좀 담아달라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보내고 그걸 검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에너지와 정보를 보낸 다음에 머리털 검사를 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이제 통과됐어요. 이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제 몸에서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송신기를 통해서 보냈어요. 세 번째는
또다시 이제 머리카락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이제 내 스스로가 이제 염력으로 보내는 거. 아, 이것도 이제 100% 이제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이제 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이게 논문이 이제 4편이 이번 12월에 이제 발표된대요. 홍영선 원거리 전사에 의한 전사 법칙의 연구. 오흥국 1, 홍영선 2 해가지고 이런 아주대 기계과 명예교수, 2는 주식회사 홍영선 볶음국식. 이래가지고 이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우리 공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 2분의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2사람의 머리털을 잘라가지고 머리털을 이제 보낸 다음에 사진 2장하고 2사람의 머리를 잘라서 보냈어요. 그래 검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정보를 전사한 다음에는 머리 자른 2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수원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교수님이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검사했을 때 이 사진에 넣은 정보와 에너지가 그 나중에 들어가서 자른 머리털에 그대로 전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분이 뭐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가 하면 연구 요지에 대해서 원거리 전사의 전사 법칙을 파악하고 싶었음 본 실험을 위하여 사진 전사를 이용하여 연구하기로 한 것은 동기 감흥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진 전사가 가장 적합했기 때문임. 염력을 연구하기 위하여 홍영선 원거리 전사를 이용하고 사진과 미리 전정된 인체 머리털을 사용하여 그 차이를 보기로 했다. 결과는 적중했으며 원거리 전사에 있어서 동기 감흥과 염력의 세기가 제일 중요한 물리적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이 실험은 에너지를 보내는 초능력자의 염력의 세기를 파악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봄. 아직 이런 실험을 누구도 한 적이 없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자기가 초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이 된다 이런 얘기. 이분도 이제 이걸 기계를 하고 해놨는데 문제는 이걸 영국에서 이 정보 에너지를 보내는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걸 본인 부인도 미신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방법은 다르지만은 이 프로그램을 짜서 보낼 수 있는 사람과 자기는 보내지는 못하지만 자기는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사람의 이제 공동 논문이 이제 쓰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100% 이제 논문 심사도 통과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서로가 통화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와 정보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안 믿어져 버려요. 아, 뭐 사기다, 이해할 수 없다, 뭐 거의 다 뭐 이상하게 이게 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이 떡하고 곡식의 이제 검증을 이제 받아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검사해서 받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업데이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우 기가 막혀, 기막힌 사연,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수신기를 우리가 사서 찬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매하는 곡식이나 떡을 먹을 때 이게 공명 주파수를 걸어가지고 곡식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여기서 보낸 파동이 곡식이나 떡을 타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내 몸에서 필요한
기력은 회복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나라는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곡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기라는 것은 자연법칙이에요. 그죠? 자연법칙. 자연법칙은 어기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연법칙을 벗어난 초능력을 원해. 뭐 어떤 사람이 외부적으로 과시하는 거. 예. 그런 경우는 어떤 뇌가 작동이 될 때는 외부적인 게 와요. 그러나 뇌의 어떤 나쁜 파동이 이렇게 제거된 상태에서는 외부적인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이 기나 염력이라는 것은 근원이 하늘에서 우리 몸의 세포에 저장해둔 정보와 에너지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와 염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지. 다른 의도로 준 건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저 사람 기인이야, 뭐 능력이 있어 이러면은 어떤 내부적인 본인의 변화보다는 뭐에 초점 맞춥니까? 외부적인 증거에 많이 맞춘다. 실제 우리 몸의 세포가 하는 일들을 보면 다양한데요. 제가 전에 한번 이 프랙탈이란 수학 개념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프랙탈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이제 1975년에 만델브로트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프랙탈이란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닮은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 우리가 콩을 이렇게 콩 알맹이 하나를 반쪽을 딱 쪼개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새싹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이 땅에서 자라도 역시 그 싹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기라는 것은 우주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가장 작은 원자의 에너지와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정보의 더 큰 것도 역시 동일하다. 그래서 엘렌 아이신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계는 작은 원자에 불과하다. 원자의 운동이나 지구의 운동이나 태양계의 운동이나 은하의 운동이나 전부가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프랙탈 이제 원리라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몸이 어떤 우주라고 합니까? 소우주라고 얘기해요. 소우주. 내 몸의 어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은 우주의 법칙도 이해되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온그 교수님도 그런 말을 해요. 과학과 종교 얻은 것이 더 진리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과학과 종교. 종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은요? 자연법칙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종교 위의 법칙과 질서는 종교 위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그분의 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써놨어요. 질서와 법칙의 하나님. 제가 이제 돌이켜 이제 지나온 것을 보면서 사실 참 이제껏 한 3, 40년 내가 가진 있던 정신 세계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좀 벗어났지만은 그 맹자가 한 말 중에 제가 늘 가슴에 담고
있었던 글 중에 하나가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몸을 지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게 한다. 또한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비로소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역량을 키워서 전에는 이룰 수 없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보면서 저도 인내했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데는 이 개인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나온 걸 보면은 포기하지 말고 역시 새벽이 올 수 있다는 것. 예, 그 고비를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 왔든지 그것을 견딘다면은 새로운 아침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길을 오면서 고민도 많았고 시련도 컸지만은 뭔가 하나하나 불확실한 것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그래도 꿈과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것이 누군가가 먼저 갔다면 쉽겠지만은 누구도 이것이 먼저 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걸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진하고 머리털을 해가지고 하자 그럴 때 내가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야. 왜? 그것이 안 되면은 이분도 자기 논문이 안 돼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나를 검증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걸 할 때 이분은 그래요. 그 초능력을 기라 겁니다. 초능력을. 그 다음에 또 치료하는 길을 갖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염력이라 그래. 이런 말 하시더라고. 그 치료하는 길은 어떻게 보냈어요? 머리털 검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염력이 어떻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력이 뭔지 압니까? 염력은 내 몸의 체세포의 에너지와 정보예요. 뇌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건 다 뇌에서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과학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요. 뇌에서 5개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 델타파 이런 5개의 파동이 정상적인 파동을 온몸의 세포의 리듬을 정상으로 줄 때 유전자가 회복되고 건강이 돌아온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을 과학으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약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약 안 먹어요. 그 자율신경계에 어떤 장기나 조직에 가는 자율신경계에 리듬이 깨어져서 병이 오면은 그 자율신경계에 선택적으로 전자칩을 이식하고 외부에서 배터리를 갖다가 충전시켜가지고 그 신경의 주파수를 안정시켜서 병을 고치는 이제 전자약 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장이 몇십조 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어느 한 부분에 치입을 하는 게 아니고 뇌에서 가는 파동에서 뇌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 파동을 제거시켜버리고 여기에 이 뇌에서 가는 파동의 기와 미세전류를 에너지가 전류 아닙니까? 그죠?
미세 전류를 작동하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리듬을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 리듬이 24시간 리듬이면 우리가 서커디안 리듬, 또 뭐가 있어요? 7일 주기 리듬, 한 달 주기 리듬은 바이오 리듬, 또 7년 주기 리듬이 있어요. 그 다음에 70년 주기 리듬이 있어요. 이 리듬을 전부 잡아줘요. 깨지지 않도록.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현재 제약회사에서는 전자칩을 이식해서 전기를 충전시켜가지고 미세전류를 발생하는 거고, 저는 소장의 육모 조직에서 미세전류가 발생하도록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수신기를 장착할 때, 곡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소장에서 미세전류가 발생하고 소장의 외부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체기가 발생되게 해놓은 원리예요. 이건 아주 확실한 과학입니다. 그것을 푸는 것이 파동으로 풀어야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제 완성된 거라. 누구든지요, 인터넷 들어가서 전자약이라는 것을 휴대폰으로 쳐보면 그 계통의 이 연구와 어떤 시장의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 칩을 이식하는 게 아니고 몸 안에서 작동되게 하는 원리가 우리가 하는 원리. 근데 지금 이제 이 원리를 곡식과 떡만 먹어도 지금은 연동시켜가지고 어떤 정보는 없을지라도 내 몸의 소장에서 미세전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장의 움직임에서 자체적으로 기력이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검증을 받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자연의 모든 기부터 이치와 질서를 배워야 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왔고, 최후의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품성의 변화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렌 지 화이트는 매일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 한 번씩 읽어라. 제가 매일 읽었어요. 전에 매일 읽었어요. 그걸 보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피, 정결한 마음, 책을 써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내가 실천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동에 들어가가지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컴퓨터로 치면 뇌의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우리 몸의 체세포의 능력. 제가 그러잖아요. 뇌는 바보예요. 남을 속이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만 있는 게 뇌예요. 체세포는 그런 걸 모릅니다. 예를 들면 뇌세포는 복제를 하면 인간이 안 만들어져. 프랙탈 구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 전체의 가장 최소 단위인 내 몸의 체세포는 복제를 하면요, 나하고 똑같은 큰 프랙탈을 만들어버려요. 누가 똑똑해요? 체세포가 훨씬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뇌가 아닌 몸의 어떤 지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미움이나 시기나 뭐 이런 게 사라져 버리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완성할 때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이것이 품성의 완성의 길이다. 내가 아무리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된대.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빛을 던져주고 길을 보여준다. 어쩌면 제게도 이것이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요. 정신도 괴롭고.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같이 회복하는 그 원리의 과학. 근데 저는 놀랐는 게
이것을 과연 누가 측정을 해서 해줄 수 있을까? 처음에는 난감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논문으로까지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냥 뭐 내가 학회지에 쓰는 초록 논문이 아니고 이건 학술 논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명의 교수들이 검증해가지고 이 원리와 이 공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알면 과학이지만 모르면 미신이 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니까. 아마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요즘 휴대폰 가지고 통화하는 거 보면 기절 안 하겠어요? 기절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 세상도 전자학 시대로 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라고 볼 때 인류가 전자학 시대로 간다면은 칩을 이식하지 않고 뇌파의 정상적인 리듬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내 몸이 정상 리듬을 찾아서 회복되게 하는 이것이 진짜 4차 산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거리가 머니까 서울 쪽에서 온다는 사람들이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럼 이제 가보자. 이제 미래는 하늘에 맡기고 명자도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조용히 있지만은 해결이 됐을 때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랬어요. 사회에 뭔가 유익을 끼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늘이 이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이천에 이제 내고 거기서 이제 강의하고 손님들도 받으면서 이제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바라기는 이걸 하면서 저도 어떤 과도기로 인해 가지고 신뢰심을 못 주고 좀 헤매는 과정이 많았어요. 참 힘들었던 과정이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는 살아계신다. 예. 어느 교파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의 창조주. 제가 찾아봤어요. 엘렌 G 화이트에서 찾아봤어요. 화이트는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라고. 어느 교파와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과학의 하나님이라고. 우주의 과학을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파동이 물질을 만드는 세계. 파동이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성경은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양자역학 서적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던 어떤 교리와 구원과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정말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 있는 과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최세포의 이 정보가 어디서 옵니까? 인간이 만듭니까? 못 만들어요. 우주에서 오는 정보가 인간을 만드는 게지. 뭐 수정됐다고 다 인간이 된다면 온전치 못한 인간의 어떤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벌써 깨져버렸겠죠.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우주의 진리를 얼마만큼 밝혀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창조의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살아갈 때 이 맹자처럼 그 고대 맹자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빛이 있으니까 그 빛에 적응하라. 참 제가 보니까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송수신기를 안 차도 곡식과 떡 하루 2번 먹어주면은 내 몸의 안에서 내 뇌에서 오는 좋은 파동을 온몸에 전사해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작동되게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파동으로 먹는 거 해줄 수 없습니까? 예, 그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먹어야 살까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는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고 너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증거로 너는 먹어야 산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자체는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인간은 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진리를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무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각성의 기회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신을 살피고 조심해서, 성경에 보면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다 만능이다. 아닙니다. 기가 만능이면 우리가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수록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자연 법칙에 더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